보니까 무엇보다도 맑고 깨끗했어요. 편견을 딛고 당당하게 음악가를, 무용가를 꿈꾸는 아이들의 가슴 뭉클한 도전기. 함께 하시죠.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충주 성심학교. 정적을 깨는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는데요. 아름다운 선율에 몸을 맡긴 학생들. 굴러가는 돌만 봐도 웃음이 난다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연습 중에도 장난기라곤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주 성심학교 댄스 동아리 드립니다. 청각장애 학생 9명으로 구성된 충주 성심학교 댄스팀. 댄스뿐만 아니라 수화 노래나 연극으로 지역 축제 무대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는군요. 소극적인 아이들인데 연습만 시작하면 정말 열정적인 아이들로 돌변할 정도입니다. 특히 저녁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습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하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들아 여기 모여봐. 선생님의 열정은 아이들의 연습으로 곧바로 이어지는데요. 대회를 코앞에 두고 안무를 바꾸기가 쉽진 않습니다. 펴서 혼자 먼저 돌아서 맞지 않아요 사람들하고. 혼자가 아닌 모두가 함께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서 박자를 맞추기 힘들었습니다. 연습이 근데 그게 빨리 당겨보고서 부탁드립니다. 부상투혼을 발휘하는 제자들이 못내 안쓰러운 선생님. 나 힘드니까 한 10분 정도만 쉬고 합니다. 알았지? 자, 쉬어. 하지만 쉬는 시간에도 동작 익히기에 여념이 없는 아이들. 누가 시켜서라기보단 스스로의 열정이 아이들을 연습벌레로 만들어줍니다. 엄청 열심히 연습하고 있네요. 동작이 잘 되는 부분 너무 많아서 잘 해보려고 고쳐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자신 있는 안무 잠깐이나 뭐 자신 있는 포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피땀, 눈물 흘려가며 그 사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선보이는데요. 꿈을 향한 아이들의 동작들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일단 고3이에요. 이제 학창 시절 마지막이니까 그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학교가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하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 대회는 꼭 대상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그동안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즐겁게 대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전국의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을 마음껏 선보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곳 충주 호암예술관에서 펼쳐지는데요. 5번째 열리는 올해 대회엔 가창 부문 16팀과 무용 부문 4팀이 도전장을 냈다는군요. 이 친구는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김고은 어린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순위나 그런 거에 전혀 생각 안 하고 순수하게 즐겁고 좀 재밌게 신나게 이렇게 즐기다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들은 해마다 빠짐없이 참가하는 대구 광명학교 중창팀인데요. 열정만큼은 1등이라는데 아쉽게도 아직 수상 경력이 없다는군요. 학생들이 하모니를 통해서 서로 조합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뤄내는 그런 생활 태도를 배우길 원합니다. 참가자들 가운데 반가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바로 며칠 전 만났던 충주 성심학교 댄스팀인데요. 무대 경험이 많은 만큼 분장 실력도 수준급입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성심학교 댄스팀.
그런데 음악을 듣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어떻게 동작을 함께 맞추는 걸까요? 친구들이 옆에서 같이 하는 동작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서로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그게 듣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음악을 듣는 그런 활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연장에선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라고 했지만 처음 참가하는 친구들에겐 어디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이 1, 2, 3, 4회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좀 더 정말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들이 이 무대를 통해서 분명 그렇게 아름답게 크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꾸 이 대회를 여는 계기가 됩니다. 드디어 대회에 막이 오르고 첫 무대는 경연이 아닌 축하 공연으로 충주 성심학교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난타팀이 신명나는 분위기를 이끌어주는데요. 객석 반응도 뜨겁습니다. 축하 무대에 이어 본격적인 경연 무대가 펼쳐지는데요. 연습이 힘들어야 실전에 웃는다는 말이 과연 오늘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 지난해 대상 수상자인 김고은 어린이의 무대. 맑고 영롱한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는데요. 아유, 긴장을 많이 했나 보네요. 관객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공연을 마친 고은 어린이. 실수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리는지 급기야 눈물을 보이고 마는데요. 어린 마음에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실수를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눈물을 너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눈물 너무 많이 흘려서 긴장하지 않고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 청주 맹학교 중창단. 레인보우 팀의 수고했어 오늘도 무대인데요.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노랫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다음 무대를 기다리고 있는 충주 성심학교 댄스팀은 서로를 격려하며 긴장을 풀어봅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저기 저는 많이 안 떨렸는데 이 자리에 서고 나니까 좀 많이 떨려요.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파이팅! 드디어 무대에 오르는 성심학교 친구들. 비록 음악을 들을 수 없어도 온몸으로 선율을 느끼며 자신을 표현하는 모습들이 더없이 아름답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이 정말 뜨겁습니다. 실력 발휘 잘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연습을 많이 해오면서 많이 느꼈던 게 아주 후회 없이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친구들이 너무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서울 맹학교 박수용 학생 축하드립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선물을 받는 참가자들. 편견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 당당하게 선 아이들이 대견스럽습니다. 네, 이 상장을 드립니다. 자, 금상은요. 충주 성심학교 이혜지의 7명 학생입니다. 대회 참가한 지 5년 만에 꿈을 이룬 충주 성심학교 친구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노력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아무튼 뭔가 좀 벅차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희를 이 자리에 올라오게 해주신 선생님과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작은 도전 하나하나가 모여 큰일을 완성해 나간다고 하죠. 장애라는 편견을 딛고 오로지 땀과 노력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도전. 더 큰 희망을 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다. 힐링이 필요해, 힐링이. 소연 씨, 에코 힐링 있잖아요. 에코 힐링이요? 한라산 자락의 사려니 숲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도 충전합니다. 지친 일상의 쉼표가 된 에코 힐링 타임. 지금 만나보실까요? 실록이 무르익는 제주. 그 초록 기운을 고스란히 느끼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바로 사려니 숲 에코 힐링 페스티벌. 숲 걷는 거 좋아해서 힐링하러 왔습니다. 창원에서 물찬 오름에 가보려고 왔어요. 숲길을 걸으면서 심폐기능이 아주 좋아지는 느낌,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 온 전신이 이 초록색 숲에서 아주 좋은 그 숲 공기를 취하고 수 있어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숲에 내리는 햇살과 함께 색소폰 연주가 화려하게 울려 퍼집니다. 숲에서 만나는 색소포니스트 김수환 씨의 연주. 신비로우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올해로 11번째 사려니 숲길 에코힐링 페스티벌을 준비하게 되셨는데 올해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남녀노소 모든 이들이 이 사려니 숲길을 찾아와가지고 에코힐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음악회도 갖는 것은 물론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 행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제주 숲의 가치를 더욱더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숲속 작은 무대에서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졌는데요. 아름다운 노랫말과 싱그러운 화음이 조화를 이루며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안내했습니다. 숲 안에서 한다는 거는 이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잖아요. 네. 느낌이 좀 새로우셨을 것 같아요. 너무 상쾌해요. 벌써 우리는 호흡을 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침 일찍 노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친 소리가 나오질 않고요. 아주 맑은 소리가 나오면서 이 마음껏 숨을 들이마실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도심에서는 미세먼지 때문에 정말 난리거든요. 환기도 못 시키거든요. 창문도 못 열고. 그런데 여기 와서 마음껏 공기를 들이마시고 가서 또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탐방객들의 코끝을 자극한 별미 표고버섯죽 등장.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표고버섯 재배장으로 명성을 알렸던 사려니 숲길 일대. 탐방객을 위해 무료로 제공된 표고버섯죽에는 인심과 지역의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이렇게 숲속에서 표고버섯죽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침을 안 먹고 왔는데 진짜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요. 이 표고버섯 맛은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어떻습니까? 어머, 이거 몸으로 표현해야 돼. 몸으로 표현해야 돼. 몸으로 표현해야 돼. 이거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야, 최고예요, 최고. 사려니 숲에 꼬마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천진난만한 웃음꽃은 숲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숲 탐방은 흥미를 제대로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아이들이 막 쪼그려서 나무도 관찰하고 부모님들이랑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어떤 걸 하고 있고 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이 나무들이랑 식물들이 다 사는 방법들이 다 다양해요. 그런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하면서 즐겁게 체험을 통해서 하는 그런 체험 활동입니다. 어떤 자연물이 들어있을까요? 주머니에서 꺼낸 자연물을 직접 찾아서 비교해보는 체험인데요. 해설사 선생님의 설명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듣는 아이들.
숲의 자연, 바람, 햇살을 만나 한 뼘 더 크는 아이들입니다. 친구들 그러면 이게 뭘까? 솔방울. 솔방울처럼 생겼지? 아기 솔방울처럼 생겼는데 이거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와, 자기 키만한 나무들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다 주웠는데 이렇게 숲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공기도 좋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이었는데 마음껏 뛰어놀고 그리고 체험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행사가 유독 반가운 이유 중 하나, 바로 자연 휴식연제에 들어간 물차도름이 반짝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숲이 깊고 짙은 데다 신령스럽다고 해 검은 오름이라고도 불리는 물차도름. 그 신비로움을 만날 수 있는 행운의 시간인데요. 물차도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자연 휴식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만 이 사려니 에코힐링 체험 행사 때만 한시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방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탐방하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오후 1시까지 물차도름 입구까지 도착하신 탐방객에 한해서 허용을 하고, 또 한꺼번에 많이 가면 안 되니까 한 번에 20명씩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가치와 함께 생태계의 순환구조 등을 알려주는 전문가 탐방도 이어졌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보는 시간. 나무, 새, 곤충의 시선에서 숲을 느끼며 깨닫는 체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앞에 보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거울 대고 걸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머리가 휘청휘청하네요. 쉽지 않으시죠? 네네. 체험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상쾌하고 시원하고 진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요. 자연 생태계가 살아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사려니 숲에서 분주한 삶에 치인 몸과 마음을 자연과 소통하며 추슬러 봅니다. 그리고 다시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되찾는데요. 자연이 주는 특별한 선물. 지금 사려니 숲에서 에코 힐링을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이런 여행은 없었다. 트로트계 감성 아이돌 훈이 용이와 함께 떠나는 매력 만점 여행기. 안녕하세요. 트로트 감성 아이돌 원플러스1 그룹 훈이 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경주 투어 하잖아요. 훈이 용이 투어가. 네네. 네. 경주하면 갈 곳도 많고 볼 곳도 많고 너무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오늘 하루에 어떻게 다 봐? 그래서 경주는 테마를 정해놓고 관광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주 천년의 숲 힐링 투어입니다. 숲? 숲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경주를 떠난 20년이 돼서 지금 요즘 아는 숲이라고 그러면 빌딩 숲밖에 몰라서 힌트를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닭입니다, 닭. 혹시 떠오르는 데 있으세요? 좀 닭집이 많이 모여있는 거 아니면 닭을 키우는 숲? 그렇죠. 경주에 또 양계장도 많이 있죠. 저는 사실은 그곳일 것 같은데 과연 그곳이 맞는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상한 그곳이 맞는지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 맞겠지? 경주에 가면 불국사도 있고 첨성대도 있고 그리고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숲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록빛으로 물든 숲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 모든 근심 걱정 안녕. 눈과 귀가 호강하는 천년의 숲 힐링 투어 지금 바로 출발. 경주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첨성대에 저희가 맞아요. 왔습니다. 근데 왜 첨성대 왔어요? 숲 간다면서요, 아까? 그렇죠. 저희가 숲을 오늘 테마인데 뒤쪽에 첨성대가 있지만 바로 앞쪽에 보면 아까 힌트에 나왔던 닭이 보였었죠. 아, 네. 닭개자의 숲풀림, 계림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소가 맞을 것 같은데 맞아요?
계림 맞죠? 똑똑한데. 선물 주세요. 기말지 탄생사료가 있는 곳이 바로 계림입니다. 그래서 첨성대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똑똑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경주 천년의 숲 힐링 투어 그 첫 번째 장소는 신라 탄생의 역사를 간직한 천년의 숲 계림입니다. 달개 울음소리가 들린 숲이라 하여 계림이라 불리는 이곳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기말지의 탄생설화로 유명한 곳이죠. 수령 1300년 된 회화나무를 비롯해 신라시대 혹은 조선시대부터 뿌리 내리고 있던 나무들이 멋진 풍경을 연출하는데요. 과거에 비해 규모가 많이 줄었다지만 여전히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울창한 숲입니다. 또 계림에는 나무 외에도 볼거리가 많은데요. 이곳은 기말지의 탄생비가 있는 계림 비각입니다. 이 기말지 탄생 설화를 다 적어놓은 비각이에요. 계림 비각은 1803년에 지어진 것으로 당시 경주 보윤 최원중이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또 하나 신라의 뛰어난 화랑 기파랑을 추모하는 찬 기파랑가의 가사가 새겨진 향가비도 이곳에 있습니다. 계림에 오신다면 이렇게 신라의 역사들도 꼭 만나고 가셔야겠죠? 계림에서 만나는 신라 역사에 이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힐링 타임! 울창한 숲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어 시원하면서도 포근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데요. 어디 먼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와, 이만한 화보 촬영지가 없습니다. 경주의 첫 번째 힐링인 계림 어땠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해외여행 같은데 다니다 보면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저런 공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정말 딱 거기에 맞는 공원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근데 그럼 지금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 바로 옆으로 가면 월성이 또 나옵니다. 옛날 궁궐터예요. 근데 월성 둘레길도 기가 막힙니다. 그럼 용이가 추천하는 월성으로 한번 가볼까요? 갑시다. 고대 신라의 왕궁터였던 월성은 신라 문화의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벽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들이 어느새 숲이 되어 아름다운 월성 둘레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성을 오셔가지고 석빙고가 있는 앞쪽만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뒤쪽으로 오시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숲길과 함께 북천 강가까지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월성의 아름다움은 이 사실은 뒤쪽 둘레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월성이 지금 그 유적 발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적에 관해서 또 저희가 한번 그렇죠. 또 여쭤봐야죠. 여쭤보고 또 설명도 듣고 또 역사 현장으로 한번 더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가볼까요? 네. 월성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반 사이에 발굴조사 현장 내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월성의 발굴 현장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후디용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장기명 학예연구사와 함께합니다. 네, 선생님. 이곳은 어떤 유물들이 많이 나오는 지역인가요? 여기는 월성 발굴 현장 중에서 C지구라고 이제 왕궁 내 중앙 건물지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벼루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벼루? 예. 그게 있음으로써 이제 관청 중에서 그런 문서 행정이 주요가 된 공간이구나. C지구 외에도 뻘로 이루어진 월성의 해자에서도 여러 유물이 발굴됐는데요. 최근에는 재래의식에 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목재배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경주가 사실은 유적 발굴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한번 이게 발견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보이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전에는 발굴을 하면 2년 내에 보고서가 나오고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따랐었는데 네네네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발굴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과정들을 이제 시민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계속 부대 행사를 하고 현장을 개방해서 보여드리고 그리고 관련해서 이렇게 학술대회도 하고 참여가 가능한 유물 발굴 저희만의 유적이 아니니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월성의 발굴 현장은 바로 우리 시민들 모두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죠.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이 발굴되고 있는 월성. 앞으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월성에서 신비로운 이야기로 만나고 아름다운 둘레길 산책도 즐겨보세요. 경주 천년의 숲 힐링 투어 3번째로 만나볼 숲은 어디일까요? 그러면 이제 PD님, 저희 다음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되는데 갈까요? 가세요. 어디로 앞장서서 갈까요? 가세요, 그냥. 뭐 질문하지 말고. 지금 꼭 뭔가 미션을 줘가지고 네. 그걸 맞추지 않으면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뭐예요? 아니, 다른 힌트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후투티, 일명 인디언 추장새입니다. 모르시면 네. 제가 주변 물어보셔서 알아내시면 아, 그래도 돼요? 그럼 주변 이거 아실 만한 분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네. 이 새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잘 아세요? 네. 뭐예요, 이게? 이게 후토티라고. 네. 이게 어디에 있는 새예요? 저희가 여기 찾아가야 되는데. 아, 다 왔는데 거의. 난 몰라. 숲이나 공원이나 명문도 꼽히는데. 황성공원인가? 거기 있구나. 황성공원? 황성공원? 후토티 그쪽에서 많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경주의 숲은 바로 황성공원입니다. 경주시립도서관, 김유신 장군 동상, 추문탑이 자리한 황성공원은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경주 시민들의 오랜 사랑을 받아온 휴식 공간인데요. 이곳 역시 경주의 천년 역사를 간직한 숲이랍니다. 공원 한가운데 카메라 부대가 등장. 훈이 용이를 찍으러 온 팬들은 아니시고 지금 혹시 뭐 촬영하고 계세요? 아, 여기 후토티 새 촬영합니다. 여기 황성공원에서 그 후토티. 여름이면 후투티의 모습을 담기 위해 늘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가장 좋은 국민 포인트 자리라서. 이 황성공원이 국민 포인트 자리. 예,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으셨군요. 사진작가로 활동 중인 훈이도 빠질 수 없죠. 후투티 촬영에 도전해 보는데요.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요? 네, 드디어 저희가 황성공원에 도착을 했는데 오늘 힐링 투어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데 황성공원이 역사가 깊은 만큼 구석구석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같이 한번 오늘 탐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규일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은 숲 해설가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림이라든가 수목원 이런 숲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경주 지역에도 이곳 말고도 토함산 휴양림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 등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숲 탐방을 시작해 볼까요? 황성공원에는 나무들이 많이 우거져 있다는 걸 아마 보셨을 거고 그 속에 동물들도 많이 산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까 후투티 찍으신다고 시간 다 보내셨다고 네네. 했죠? 후투티, 청설모, 그다음에 이름 모를 새들도 아까 많고. 뻐꾸기 둥지도 봤고.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딜 봐도 이렇게 도심 숲이 잘 돼 있는 곳은 저는 없다고 봐요. 울창한 소나무 숲과 느티나무, 참나무 등 다양한 식물들이 만들어낸 숲. 도심에서 쉽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동식물들과 경주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넓고 포근한 힐링의 숲. 경주에 온다면 황성공원에 꼭 한번 들러봐야겠죠? 저는 사실 용이가 경주 사람이잖아요. 네. 한 번도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용이가 부러운 게 처음이에요 지금. 황성공원 하나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맞아요. 경주를 찾으시는 분들은 반나절 정도는 그냥 황성공원에 오셔가지고 쉬엄쉬엄 걸으시면서 산책하시면서 좋은 구경하시면서 그렇게 쉬시고 가는 것도 여행의 큰 행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사람들의 곁에서 편안한 쉼터가 되어준 숲. 햇볕이 뜨거운 날이면 경주의 숲에서 힐링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천년의 숲 계림과 월성 그리고 황성공원이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 이 쌀을 얻으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모내기죠. 춘천은요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모내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모내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떤 모내기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매일 먹는 밥, 그 쌀이 어디서 어떻게 재배되는지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손 모내기를 통해 옛 전통 방식 그대로 농사의 숨결을 느껴보고 쌀 한 톨의 소중함을 느껴보자. 춘천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논. 요즘 논을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바로 오늘 심을 어린 모다. 무럭무럭 자라 벼가 되고 쌀이 여물게 될 텐데 본격적인 손 모내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바쁘게 준비하시는 분들.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데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이 논에서 뭔가를 준비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어떤 행사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춘천 시민분들과 함께 토종벼 모내기를 좀 진행하게 되고요. 그거를 손모내기로 해서 같이 심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 고유의 농민들이 좀 길러왔던 벼들이고요. 이게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버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다시 복원하고 하자라는 취지인 거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직접 느껴볼 수 있게끔 손모내기를 좀 같이 준비했습니다. 초보 농사꾼 입장이요. 쉽게 접할 수 없는 손 모내기 체험. 소문 듣고 많은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첨벙첨벙 물장난 생각에 아이들은 벌써부터 기분이 우리가 주로 먹는 쌀이 어떻게 나는지 좀 체험도 시켜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경험하게 해주려고. 친구 몇 살? 9살. 9살. 우리가 오늘 뭐 심으러 왔어? 벼? 벼가 다 익으면 뭐가 되게? 쌀. 오, 오늘 어떻게 심을 거야? 왜? 몰라.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토종벼라는 거를 같이 심게 될 텐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오늘 파도, 그리고 강릉찬, 그리고 흑도 요 세 가지를 심게 될 거고요. 일제강점기 사라진 우리의 토종쌀에 대해 배우는 시간. 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여서 많이 생소했고요. 그런데 사실 모양을 말씀해 주셔도 잘 상상이 안 돼서 직접 심으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어서와. 물컹물컹 진흙놀이는 처음이지? 본격적인 모내기 체험에 앞서 진흙놀이가 한창이다. 걸을 때마다 쑥쑥 들어가는 진흙밭에서 느끼는 낯선 촉감. 한 3개에서 4개 정도를 이렇게 뜯어갖고는 저기 가시면은 빨간 표시된 데 있어요. 어려운 기술 없습니다. 흙에다 손 꾹 누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재미있는 놀이를 하듯 시작된 손 모내기 체험. 조심스럽게 모를 떼어내 논에 꾹꾹 심는다. 하지만 재미도 잠시. 더운 날씨에 허리를 계속 굽히고 있자니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이거를 예전에는 기계 없을 때 다 어떻게들 하셨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아우, 진짜 허리 너무. 그 마을 사람들 인력이 다 동원된 거고. 얘들아, 점점 다 심어가고 있어. 올 데가 없다, 뛰고 있다.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뒤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짜요? 아니, 아이들은 애들이 먼저 힘을 빼고. 아이들은 여기까지만. 이제 바톤 터치 하나요? 네, 바톤 터치. 대표님은 계속 타셔야 돼요. 네. 잠깐 해보는 체험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 조상들은 기계도 없이 그 많은 쌀 농사를 어떻게 다 하셨을까? 쉽게 먹고 쉽게 버리던 밥 한 끼. 쌀 한 톨의 소중함이 새록새록 다시 느껴진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진짜 동네 사람들 모내기 한 날에는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하고 어르신들은 옆에서 그냥 훈수 두면서 곤방대 담배 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시골에서 그 출신이어가지고. 근데 집에서 밥 먹을 땐 그 밥 하나 그냥 쉽게 버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싹이 나온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대했던 게 그게 아니고 이거 하나로 이렇게 출발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오늘 가족들이 심은 모는 언제 이렇게 벼로 쌀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얘들은 한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 수확을 벼베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럼 그때 바로 이제 쌀을 이제 방앗간에 도정을 해서 쌀로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시민분들은 이제 1kg씩 해서 저희가 도정해서 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참여하신 어린이집에서는 여기 지금 생산된 것들을 모두 가져가셔서 아이들 먹거리로 좀 사용하실 예정입니다. 언제 다 하나 싶었지만 여럿이 함께 줄을 맞추고 마음을 맞춰 끝낸 모내기. 나란히 심어진 모를 보니 저절로 뿌듯해지는데 무럭무럭 잘 자라서 맛있는 쌀이 많이 연글기를. 어디선가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들려온다. 농사일에 빠질 수 없는 새참 타임. 우와, 제가 모내기 줍는 방법은 몰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는 새참을 먹어야 한다는 거 꼭 알고 있거든요. 오늘의 새참 메뉴는 뭐예요, 어머님? 호박 부추전과 장떡입니다. 아까 근데 어머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술술 잘 넘어가게 막걸리 한 잔. 막걸리! 이래서 새참인 것 같아요. 힘들게 일한 이들이여 먹어라. 열심히 일하고 맛보는 꿀맛 같은 간식. 땀 흘린 만큼 에너지를 충전한다. 여럿이 함께 일하고 나눠 먹으니 더 맛있다.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쌀이 나오는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심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 심는 아저씨들이 옛날에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밥 남길 거예요, 안 남길 거예요? 안 남길 거예요. 약속! 여러분! 토종쌀 많이 사랑해주세요!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푸른 금강이 흐르는 충남 공주. 먼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에 찾아가 봤습니다. 와, 보여. 돌로 지은 성곽을 따라 백제의 향기가 어린 공산성. 전망대에 오르자 시원한 금강이 흐르는 공주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와, 이렇게 풍경만 바라보고 있어도 너무너무 시원한데요. 그런데 요즘같이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시원한 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바로 맥주죠. 이 백제의 역사가 흐르는 공주에 수제 맥주가 유명한 거 아셨나요? 오늘은 제가 공주에서 수제 맥주의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날 따라와요. 물 맑고 공기 좋은 충남 공주시 우성면. 한적한 농촌 마을에 수제 맥주 공장이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맥주 제조 공장을 관리하는 권경민 브루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수제 맥주라고 해서 조금 작은 공간이 아닐까 했는데 세상에 지금 들어오니까 공장이 꽤 크네요. 네, 저희가 대기업처럼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은 아니지만 수제 맥주 공장 중에서는 전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규모고요. 그리고 맛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루마스터와 함께 수제 맥주 제조 공장을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어디선가 방앗간 같은 소리가 들려와서 찾아가 봤습니다. 탈탈탈탈 열심히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의 정체는 바로 메가를 빻는 밀링 과정. 메가를 왜 분쇄시키는 거예요? 메가를 그냥 그대로 넣으면 아무래도 당분을 뽑아내기가, 물로 뽑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금을 줘서 아니면 부숴서 강화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전처리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제 맥주의 주원료가 되는 메가.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메가의 색이 모두 달랐는데요. 색만 다른 게 아니라 향도, 맛도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커피 로스팅하는 것처럼 메가도 이렇게 로스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온도와 그리고 시간이 다르게 로스팅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 메가가 나오게 되고 그걸 인해서 맥주도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죠. 야, 이 수제 맥주의 매력은 알면 알수록 정말 굉장한데요. 점점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렇다면 날 따라와요. 절 따라와요. 아, 네. 오늘은 브루마스터를 따라와요. 수제 맥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와, 진짜 크네요. 둘레도 둘레지만 여기 높이도 엄청난데요? 아래 내려보시면 아찔하죠? 네. 대형 탱크로 가득 찬 수제 맥주 공장. 브루어리 탱크와 숙성 탱크 설비라는데요. 이 밀링한 메가를 뜨거운 물로 끓여내는 당화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끓여낸 메가 찌꺼기는 바로 탱크에서 긁어내야 한다는데요. 이 냄새가 정말 구수하더라고요. 이번엔 여과 과정을 거쳐서 다시 끓이는 보일링 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뭔가 달짝지근한 커피 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달달한 상태여서 지금 당도가 사과보다는 살짝 높은 한 13 정도 브릭스 정도 되는 그런 당도를 지금 갖고 있고요. 효모를 투입을 하게 되면 효모가 이 당을 먹고 알코올과 탄산을 배출하게 돼서 맛있는 맥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일링 과정 중 맥주의 꽃이라는 홉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홉의 종류에 따라 맥주의 향미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끓여낸 홉을 거르고 냉각기에서 냉각한 후 다시 효모를 넣어서 발효시키면 드디어 수제 맥주 완성! 갓 생산된 수제 맥주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와, 마치 알프스 산맥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 그만큼 시원하세요? 네. 네. 신선함이 이 목을 타고 착 내려오면서 와, 탱크에서 바꿔보는 맥주가 제일 맛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제 맥주를 시음해보는 시간. 그런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해야 했는데요. 아, 이 아이스크림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었네요. 그럼요. 여기서는 맥주도 골라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골라보시죠. 아이, 다 먹어야죠. 전 다 먹을 거예요. 부드러운 거품과 함께 컵 안으로 쏟아져 내리는 황금빛 수제 맥주. 보기만 해도 시원하죠? 아, 이게 맥주를 따르는 걸 제가 보기는 봤지만요. 사실 이게 지금 뭐 같은 종류를 좀 여러 번 따라 놓으신 거거나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하신 거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맛도 확실히 다르니까요. 한번 맛 보실까요? 저마다 고운 빛깔과 향을 뽐내는 수제 맥주. 한 입씩 맛을 봤는데요. 정말 색과 향, 맛이 모두 달랐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를 맛을 봤는데요. 네. 오, 달라요. 달라 진짜. 다 다르죠. 발효되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온도가 달라서 조금 풍미도 달라지는 거죠. 지역의 특산물을 함유한 수제 맥주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특색을 지닌 만큼 맛과 향을 더욱 음미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먹다 보니까요. 맥주를 이렇게 시원하게 즐기기만 했지 찬찬히 맛이랑 향을 음미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어떤 거는 입안에 먹자마자 향이 확 퍼지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냥 깔끔하게 끝나고 이렇게 향이 퍼지거나 여러 가지 풍미가 있는 게 대부분 에일 맥주가 그렇고요. 그리고 깔끔한 맥주들은 라거 맥주들이 대부분 깔끔하게 여름날 마시기에 좋게 그런 맥주들이 라거 맥주입니다. 공장에서는 견학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수제 맥주 제조 과정은 물론 다양한 수제 맥주를 시음할 수 있어서 맥주를 좋아하는 동호인분들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주에 오셔서 여러분도 이 맛있는 수제 맥주 직접 맛보시는 거 어떠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산성에 올라 시원한 경치도 구경하고 수제 맥주 공장에서 맥주 제조 공정도 살펴보고 다양한 수제 맥주의 맛을 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름을 맞아 다양한 풍미를 간직한 수제 맥주의 세계로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동네나 오래된 세탁소 하나씩은 있죠. 그중엔 종종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백조 세탁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969년 우리나라 최초의 세탁기인 금성 백조 세탁기가 첫 손을 보인 후 백조 세탁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세탁기가 아직 남아있으려나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금성 백조 세탁기. 이 세탁기가 바로 대한민국 세탁기의 시초입니다.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LG 세탁기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가전이 되었습니다. 세탁기를 다시 발명하다. LG트롬 트위너시. 여름엔 시원한 냉면도 좋지만 꼭꼭 씹어 가장 맛있는 건 소소한 집밥. 잇몸이 좋아지니까 더 맛있죠. 꼭꼭 씹으면 다 맛집이야. 맞습니다. 꼭꼭 씹는 행복. 인사돌 플러스. 상처 없이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